네, 부동산을 사면은 세법 안 배워도 어떤 세금 낸다는 건 알 수 있죠? 취득세. 사면은 취득세, 팔면은 양도소득세. 상식이에요, 상식. 그럼 사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취득이라는 것이 뭐냐? 취득이라는 것은 과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상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이다 그러면 실제로 사온 거야. 실제로 사온 거. 그러나 간주 취득에서 간주자가 들어간 것은 간주라는 말은 세법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의제라는 말로도 써요. 그래서 의제 취득이라고도 하고 간주 취득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이야.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 올라갔으면 올라간 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어떻게 된다?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 되는 거죠. 해서 실제로 사왔다. 사실상 취득. 이번에 산 건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가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간주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시 취득. 원시라고 하면은 처음이란 뜻이죠.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그전엔 아니었어. 이번에 내가 최초의 소유자.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죠. 없던 게 생기는 걸 무슨 취득이라 한다? 원시 취득이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시험에 곧잘 나오냐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거 있어요. 우리가 토지의 매립이 나오죠. 간척. 매립, 간척이 우리가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용어만 하시면 돼. 원시 취득은 용어로 판단하는 거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매립, 매립이 뭐죠? 매립? 메꾼다. 오, 여러분 잘해요.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 간척이 뭐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못해. 매립이라는 건 강물을 막아서 땅을 만들었다. 간척은 바닷물을 막아서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구분하면 좋겠죠. 강물을 막았다. 메꿨다. 매립. 바닷물을 갖다가 어디 있어요? 새만금 이런 데 있죠. 그렇죠? 서산 이런 데들. 이런 데 없던 땅을 만들어 놓은 게 매립, 간척이에요. 따라서 매립과 간척이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매립, 없던 땅을 만들었네. 없던 게 생겼으니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요 용어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게 있죠.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 이거야. 그럼 건축을 했다 그러면 없던 건축물을 지었다 이거죠. 땅만 있었는데 여기다 건축을 했으니까 없던 건축물이 생기겠죠. 없던 게 생기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겠죠. 건축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나요? 건축이 뭐죠? 그냥 짓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증축. 증축이 뭐죠? 이것도 짓는 거. 늘리는 거.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이었었는데 한 층을 올렸다. 그럼 4층이 됐죠. 4층은 없던 게 생겼죠. 없던 게 생기니까 증축도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만 알면 원시 취득은 끝이에요. 요 용어 자체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매립이 뭔지, 건축이 뭔지, 그 다음 증축이 뭔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게 있어요. 차량. 자동차나 선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차량이다 그러면 만드는 걸 제조한다, 조립한다, 생산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제조라는 말이 뭐예요? 만들었다. 조립이 뭐예요? 만들었다. 똑같은 걸 왜 다르게 생각해? 그 다음에 생산이 뭐예요? 오케이, 이제 슬슬 내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야. 다 용어 자체는 만들었다는 얘기죠.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 취득은 나 이전에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다. 물건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없던 게 생겼다. 무슨 취득이 돼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야. 이해가셔? 너너 불안해서 하나 더. 자, 요건 뭐냐? 민법상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은 뭐냐? 점유물에 관한 거예요. 점유. 점유가 뭐죠? 맞아. 점유권의 점유인데 그럼 또 점유권의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점유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민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이상을 점유를 해야 내 걸로 인정이 됩니까? 오, 대단해. 20년이죠. 그럼 남의 땅인데 20년 동안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민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 20년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럼 네가 여러 가지 비용들 냈겠네? 그럼 네 걸로 인정해 줄게. 이게 민법상의 시효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행방불명된 거야. 누군지도 몰라. 요게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요거는 찾는 게 효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강의하다 한 분이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득을 봤는데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논밭을 하나 있는데 그게 시어머니 소유가 아니야. 근데 몇십 년 동안 이거 농사를 지어도 주인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계속 20몇 년을 지었대, 농사. 그래서 강의를 듣고 며느리가 와서 강의를 듣고 이거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다 하고 상담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알아보세요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됐대요. 근데 가격은 많지 않습니다. 1억 몇 천만 원 그때 당시 꽁돈 생겼다고 저 오리탕 사줬어요. 그렇잖아요. 세법은 항상 뭐예요? 아는 만큼 효과를 보는 거니까. 이게 바로 민법상의 시효 취득. 그럼 없던 걸 내가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취득이라 한다? 원시 취득에 속한다. 그래서 요 용어만 알아두시면 원시 취득은 끝나게 돼요. 자, 원시 취득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요거는 단어만 하시면 되는 거야. 요거는 나 이전엔 없었네. 내가 최초로 소유자가 됐네.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이 되더라.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다 그러면 남의 걸 가져온 거야. 승계는 딴 사람 거였었는데 나한테 승계가 됐다 얘기죠. 그럼 남의 걸 가져온 거야. 남의 걸 가져올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유상승계냐, 그 다음 무상승계냐. 유상, 무상은 세법에서 시험에 항상 나오는 용어죠. 유상은 뭐냐? 대가가 있었다. 돈 주고 사왔다. 돈 주고 가져왔다. 따라서 유상승계라는 건 매매를 얘기하죠. 그런데 무상승계다 그러면 공짜로 가져왔어. 공짜로 가져왔다. 무상은 세법에서 두 개뿐이 없어요. 무상, 공짜로 받을 때는 우리가 사망을 원인으로 하면 뭐가 있죠? 상속. 살아생전에 뭐가 되죠? 증여.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서, 유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증여는 살아생전에. 그렇죠? 그럼 상속이다 그러면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이에요? 표정이 계획적. 큰일 납니다. 신문에 나요. 상속은 항상 우발적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증여는 계획적이에요? 우발적이에요? 그렇죠. 계획적으로 해서 살아생전에 요걸 쓰는 거죠. 내가 떡볶이 30년 할머니 팔고서 전 재산을 갖다 대학교에 기부한다. 이런 내용이 연말에 항상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분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살 때까지는 여기서 살되, 상가 건물이다. 살되, 돌아가시고 나면은 대학교에 기부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상속은 우발적이 되는 거예요.